안녕하세요. 주택 건축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건축의 흐름은 토지 매입, 설계 및 시공사 선정, 건축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접수, 착공계 접수, 골조 벽체 공사, 조적 미장 방수, 지붕 및 창호 공사, 단열 및 배관 공사, 내외장 공사, 설비 공사, 외부 마감 공사를 하고 중공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설계사 선정은 특별하거나 큰 공사에는 시공사를 통하면 시공사에게 유리한 설계로 특징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설계사를 먼저 선정하고 시공사를 다음에 선정하고, 일반적인 주택공사에는 시공사 선정 후에 시공사가 추천하는 설계사와 대화를 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선정을 하면 현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게 수정이 용이하겠습니다. 설계사 선정 이전에 본인이 대략 구성을 그려보아야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비슷한 용도, 규모의 설계자가 바람직하고 건축주와 소통이 잘 되는 설계사를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중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건설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은 일반 시공자가 할 수 있고 건축물 대장에 직영으로 기록이 되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건축 계약 방식은 도급 방식은 시공 전문회사와 계약을 해서 회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공사 발주와 동시에 공사비가 확정이 되고 건축주 업무가 용이하고, 직영 방식은 건축주가 공사에 대한 계획, 재료 구입, 노무자 동원 등을 해서 건축주 책임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무가 복잡하고 건축주가 건축 비전문인 경우에는 시공 관리 능력 부족으로 각종 재료의 낭비 가능성이 있고, 건축주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시전기, 급수공사 등을 신청을 해야 되고, 건축주가 건축 내공이 있고 시공이 단순용이하고 노동력과 재료의 구입이 쉬울 때 유효한 방식입니다. 실비정산 방식은 주변에 신뢰할 만한 건축가나 시공자가 있을 때 시공자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시공 관리를 하고 이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우수한 품질의 공사를 할 수 있고, 인건비와 자재비는 건축주가 직접 처리를 해야지 안전합니다. 도급 방식 직영공사는 건축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직영 형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저렴하게 건축을 할 수 있고, 건축주가 건축 내공이 적을 경우에는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예상외로 증액이 될 수 있고, 건축주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시공회사에 휘둘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소개로 인한 방식 중에 혈련 지연은 문제 발생 시에 시정조치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추천한 업체는 본인의 건축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방식은 인터넷 활동이 최소 5년 이상 지속성이 있는지 봐야 되고,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광고용으로 외부 사진 및 마감 재료에 불과합니다. 상세 견적을 받아보고 평당 계약보다는 공정별로 상세하게 자재와 시공법이 명시된 견적서가 기술력과 신뢰를 갖게 하고 기성에 대한 정산 시 오해가 없습니다. 건축 분야 전공자이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설계 도면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과 기초지식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하자가 날 수 있는 자의적인 무리한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지은 집을 최소 3군데 이상 답사를 하고 건축주를 만나서 재료, 마감 품질, 하자가 있었으면 하자 종류 및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등 평판을 들을 수 있으므로
업체에 알리지 않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단독주택 시공회사는 아직은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매뉴얼대로 시공을 하는 데가 잘 없어서 시공자의 능력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현장 소장을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재정이나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모집 공고가 항상 떠 있을 수 있으므로 잡코리아나 워크넷을 중심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입니다. 계약을 할 때 무엇을 적는지 미리 알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게 좋겠죠. 표준도급 계약서 용어를 보면 계약 금액 중 노무비는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계약 보증금은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면 보증금액 전액을 보증회사에 청구 가능한 금액으로 현금보다 보증서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규모 건축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성급금 보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기성은 이루어진 만큼 지급하는데 지급 방법은 협의를 하면 됩니다. 하자담보는 하자담보 기간 및 비율이고 지체상급률은 준공일자의 공사를 미완료 시에 가산하는 이율로 국가계약은 하루에 0.05%입니다.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은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해서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일수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정하지 않으면 법정 이자율로 합니다. 공정별 기성지급은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데 선지급보다는 후지급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할 때 10% 지급을 하고 이행보증증권은 선택사항이고 골조, 벽체를 완료하면 20%를 지급하고 조정, 미장, 방수, 지붕, 창호를 완료하면 30%를 지급하고 배관, 내외장, 설비 그리고 외부 마감을 하면 30%를 지급하고 하자증권을 발급받습니다. 준공을 하고 하자가 없으면 10%를 지급합니다. 공사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건설공사 계약의 수주자인 시행업체이고 피보험자는 건축주가 되고 기본요율은 0.047%에서 0.316%이고 보증내용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또는 주채무 이행을 보증합니다. 하자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는 각종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자인 시행업체이고 피보험자는 각종 계약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이고 기본요율은 연 0.021에서 0.48%이고 보증내용은 하자보수 또는 보완 청구를 받았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있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시공사 선정을 정리해보면 건축주가 먼저 공부를 해야 설계 변경이 없어서 증액에 대한 마찰이 적어지고 설계 변경 시에는 경험이 많은 시공자는 쉽게 풀지만 경험이 적은 시공자는 품질이 나빠지면서 시공 비용만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다. 너무 낮은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는 제외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로비 1만원, 노무비 3천원, 이윤 2천원을 들여서 만든 건축물을 급하면 1만원에 팔 수는 있겠지만 공사 계약은 1만 3천원에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주는 가격에 맞는 품질을 잘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